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가 모두 정비 계획을 완료하고 주민 공람을 마쳤습니다. 양천구는 연말까지 모든 단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치고 2030년 전후로 첫 삽을 뜬다는 계획입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건축이 추진되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30년 이상 된 14개 단지는 392개 동 2만 6천여 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목동에 속하는 1에서 7단지는 앞단지로 불리고 신정동에 속하는 8에서 14단지는 뒷단지로 불립니다. 앞단지에 속했던 1, 2, 3단지는 종상향 문제로 갈등을 겪다 개방형 공공녹지인 그린웨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문제가 해결되면서 재건축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재작년부터 단지별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본격화됐고 하나둘 정비 계획안이 발표되다 마침내 지난달에는 3단지를 마지막으로 14개 모든 단지의 재건축 청사진이 완성됐습니다. 단지별 재건축 규모와 진척 상황을 보면 앞단지의 경우 1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3,500세대로 늘어나고 2단지는 3,415세대, 3단지는 3,323세대, 4단지는 2,436세대, 5단지는 3,930세대, 6단지는 2,173세대, 7단지는 4,335세대로 대부분 2배 가까이 세대 수가 늘어납니다. 현재까지 7개 단지 모두 정비 계획 공람을 마친 가운데 6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졌고 상반기 내 조합 설립이 추진 중입니다. 뒷단지인 나머지 7개 단지의 경우 8단지는 1,881세대로 세대 수가 늘어나고 9단지는 3,957세대, 10단지 4,050세대, 11단지 2,575세대, 12단지 2,810세대, 13단지 3,852세대, 14단지 5,123세대로 적게는 500세대에서 많게는 2,000세대 이상 늘어납니다. 뒷단지 역시 전 단지가 정비계획 공람을 마친 가운데 8단지와 12단지, 13단지와 14단지 등 4개 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양천구는 14개 모든 단지에 대한 재건축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재건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5개 단지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졌고 연말까지 나머지 11개 단지에 대해서도 정비구역 지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합 설립과 행정 절차를 순조롭게 마치면 2030년 전후로 이주와 함께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정비 계획이 끝나면 이제 조합 설립이나 신탁이나 이게 주민들이 결정하실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사업 시행인가 단계, 관리 처분 계획하고 이렇게 이주가 시작되는데 행정적으로 볼 땐 제가 앞으로 한 4, 5년 정도면 이주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인구 5만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하는 목동 신시가지. 사업 시작을 위한 첫 번째 허들을 넘으면서 재건축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100개가 넘는 각양각색의 정원이 서울 시민을 찾아옵니다. 2025 서울국제정원 박람회가 보라매 공원 일대에서 5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5개월간 펼쳐집니다. 2015년부터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제정원 박람회는 지난해에는 뚝섬 한강원에서 열렸는데요. 7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서울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작가 정원, 다문화 가족 자치구가 참여한 동행 정원 등 100여 개의 정원을 선보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은평구가 오는 31일까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추가 증정 행사를 진행합니다. 은평구의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이상 기부한 후 답례품을 주문하면 자동 응모됩니다. 구는 10명을 추첨해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인 막걸리 세트와 머그컵 세트 중 하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서울시 노인복지기여 우수자치구에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IoT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경로당을 통해 돌봄과 건강 여가 증진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천구 내 10개 경로당에 설치된 스마트 경로당에서는 얼굴 인식 IoT 혈압계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실내 걷기 시스템,
치매 예방을 도와주는 스마트 테이블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밖에 양천구는 전국 최초로 QR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경로당 운영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 스마트 경로당에 도입하는 등 경로당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세 기간 만료에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이 필요한데요.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네, 변호사님,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바로 보증금 반환 소송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사전에 무엇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이제 계약 만료일에 다다르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이사를 가기 위해서 2달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내용 증명 보내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게 좀 어렵다고 하시면 문자나 카톡이라도 보내시고 아니면 통화하시면서 이제 녹음을 하셔서 이제 만기에 나가겠다, 보증금 돌려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이제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만기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줄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이제 만기가 돼도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미리 사전에 이제 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임대인의 재산 상황도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요? 그 해당 부동산 살고 있었던 그 집을 경매를 바로 진행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본인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선순위고 이 부동산을 통해서 충분히 배당 갔을 때 환가가 되고 보증금이 다 확보가 되는 상황이면 경매 절차만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집 계약 체결할 당시부터 이미 근저당 다른 은행에다가 이제 채권이 너무 많은 상태인데 그걸 확인을 미처 못했던지 어떤 사정으로 후순위 채권자로 들어간 상황이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기엔 좀 적합하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경매해도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부동산을 경매부터 하기보다는 임대인의 통장이라든지 뭐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이제 가장 확인을 보통 사실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일반적인 통장 정도를 압류할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재산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재산 명시 신청, 법원에다가 판결문을 가지고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걸 해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법원에 당신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법원에 신고를 하시오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산 명시 제도를 통해서 그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새로 이사갈 집에 계약금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임차인도 세입자분도 이사를 법원에서 말하는 인도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도 의무라는 거는 이사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이제 완전한 열쇠까지 비밀번호 인계까지 완전하게 임대인에게 모두 다 넘겼을 때 본인의 의무를 본인도 이제 인도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 의무를 완전히 다 이행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제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다른 곳에 계약했는데 이 계약 잔금을 못 치러서 계약금을 물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사를 그러니까 완전한 인도를 넘기면 내가 보증금 못 받고 넘기기가 불안하시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완전한 인도를 하시고 다른 곳에 계약을 미리 해놓은 것이 있다. 그런데 파기가 되는 상황이다 하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 쏘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인데요. 대구에서는 올해로 21년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밥차 최영진 단장을 소개합니다. SK브로드밴드 김민재 기자입니다. 아침 7시 최영진 단장이 직원 1명과 함께 냉장고와 창고에 보관해놨던 식재료들을 차량에 부지런히 싣습니다. 아침에 오기로 했던 자원봉사자가 2명밖에 되지 않아 몸은 더 바빠졌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 곧바로 향한 곳은 인근에 있는 식자재 마트. 고기와 대파, 김치 등 부족한 식재료를 서둘러 담습니다. 누군가에겐 절실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주는 최영진 대구 사랑의 밥차 단장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가진 최 단장은 1999년 대구에서 장애인 풍물예술단을 결성해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익금은 한 번 공연에 30만 원 정도. 최 단장은 차라리 이 돈을 모아 좋은 일에 쓰자며 단원들에게 제안했고 그들과 함께 2004년 무료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으면 돈이 되니까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거리 공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밥차를 조그맣게 뭐 그냥 자동차 어디 좀 싼 거 하나 사가지고 놓고 솥 세게 놓고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 시작을 하게 된 게 오전 9시 식자재를 실은 차량이 급식 장소로 도착하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000명분의 음식 조리가 시작됩니다. 사랑의 밥차의 유일한 직원, 20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예영옥 팀장도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냥 못하지 아무나 못합니다. 지금 정말로 이 봉사하는 마음이 정말로 기분이 안 깔리지면 해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항상 같이 열심히 도와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0분이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아직 배식이 시작되려면 40분 정도가 남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백 미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사랑의 밥차가 무료 급식을 하는 날이면 평균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입니다. 무료 급식 이용자들은 최 단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좀 모자르면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하면 좀 사람이 어질러 갈까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무시 안 하고 가까이 이래 하면서 차별 없이 좋은 분이다.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 코로나19까지 버텨낸 그지만 요즘은 계속된 불경기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후원이 급감한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일 급식을 해야 되는데 살도 없고 뭐 반찬거리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럴 때는 또 그날 이제 마지막으로 야 이거 다음 주에는 하겠나 이렇게 이래 돼 가지고 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 혹시 살이 필요하냐고 물어가지고 열어가지고 뒤에 트렁크에 차에 싣고 와가지고 주신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최영진 단장에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이 밥차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올해 나이 69, 자신이 그만두면 무료 급식소가 중단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최 단장은 그래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합니다.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봉사를 한번 해보자고 시작하게 된 게 이 세월이 이만큼 흘러가지고 이래 21년째가 된 것 같습니다. 뭐 큰 다른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기회가 안 되고 무슨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이래서 그렇지 해보면 정말로 괜찮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